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부터 조금 간단히만 하고 들어가자. 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종종 나옵니다. 뭐 완전 빈출이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꽤 빈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뭐냐면은 미정계수 결정 유형이야. 미정계수 결정 유형. 함수 극한의 미정계수 결정 유형. 자, 우리 미정계수 결정에서 일단 요거 알고 있지. 자, 참고로 fx하고 여기 등장하는 gx는 다항함수만 나와. 그치? 다항함수. 수학2에서는 미정계수 결정 우리가 다항함수밖에 주어지지 않지.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fx분의 gx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극한값이 지금 이렇게 알파를 갖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자주 나오는 것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 우리가 gx가 극한값이 베타로 가는데, 그치? 이때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이거 a로 가는 거지.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a로 갈 때 fx가 0이 된다. 내지는 이렇게 나오거나, 내지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가 0이 된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오지. 그치?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만 나오지 않고 보통 같이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보통 둘이 같이 나오는데, 무한대로 가는 시점 하나와 그리고 한 점으로 가는 시점 하나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오게 돼. 이때 말이야, 이 무한대로 가는 시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알파의 값이 중요한데, 이 알파의 값이 0이 아닌 형태가 대부분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가끔은 알파가 0인 순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돼. 그치? 자, 이 자식이 얘보다 더 중요하지. 그 이유가 이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 미정계수 유형은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는 유형인데, 이놈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작성하려면 제일 먼저 이게 몇 차식인지 식의 종류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놓고 차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얘를 놓고 먼저 차수 파악을 먼저 한다. 그래서 이놈이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렇게 0이 아닌 극한값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x와 gx는 차수와 같은 동차식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파악하는 게 가능해져. 그치? 자, 근데 가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0이 돼버린다는 것은 fx 차수와 fx의 차수와 gx의 차수를 비교해 보니까 자,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분모 있는 차수가 더 클 때, 분모 있는 차수. 지금 분모는 fx가 있는 거니까 분모 있는 차수가 더 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잘은 나오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아주 어쩌다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놔야 돼.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알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연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보다는 일단 얘가 더 중요하다. 왜? 식의 종류를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서 충분히 조건을 뽑고 이렇게 가야 돼. 그치?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자, 0이 아닌 극한값을 갈 때 동차식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저 알파의 값은 뭐가 되냐? 이놈은 fx와 gx의 최고차 궤수의 비가 되는 거야. 최고차 개수 비가 되는 거지.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지? 자, 개수 비가 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하고 있을 거라서 믿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치? 자, 얘가 0이야. 자,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분모가 0으로 간다. 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놈의 극한값이 베타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냐. 얘가 0으로 가니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도 0으로 간다. 내지는 어차피 이놈은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어서 ga는 0이다. 이렇게 뽑아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지. 되겠어?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렇게 이 조건과 이런 식으로 조건이 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 그때 이 베타가 0이 아닌 놈이라고 알려주게 돼. 베타가 0이 아닌 놈이라고. 그럼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0이 아닌 놈이 나와. 그때도 얘도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그때도 우리는 분자 0으로 하면은 분모도 뭐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근데 말이야, 자, 우리 가끔은 이렇게 함수의 값이 0이 돼 2로 끝나면 되겠지만 이것 갖고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적당히 인수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런 조건이 나왔다 보자. x-a 제곱분의 fx가 만약에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분모 0으로 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 이런 조건을 뽑기보다는 FA는 0. 이것만 뽑기보다는 이게 보따리 제곱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놈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이 약분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좀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돼? FX를 어떻게 잡아? 너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른 다항식이 존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단순히 대입만 해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좀 모양이 좀 독특한 꼴이 나온다면 인수를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거야. 되겠니? 그치? 되겠죠? 그렇죠? 자, 별로 보통 어렵게 출제가 안 됩니다. 적당선 난이도로 출제되는데 가끔 어쩌다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가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조금 제대로 공부해 주는 게 좋아. 되겠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쌤이 이 대표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봤어.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풀 수 있을 거라 보고 쌤은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를 한번 선택해봤어. 한번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 지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자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가 있는데 fx는 당연히 뭐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 다항함수 수투에서는 다항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구하라는 것은 f1의 최대값이야. 최대값. 최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때 리미트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 m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요놈이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잘 안 보여, 플러스 3x 제곱이 6이다. 이런 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리미트 x가 우리가 역시 이번엔 0으로 가지. 0으로 가는데 xn제곱분의 fx는 4.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때 구하라는 것은 f1의 최대값이지. 그럼 우리가 보통 최대치수는 어떻게 돼? 관계식의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풀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의 모양을 확인해 봤을 때 보통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이 접해봤던 요 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fx의 관계식을 갖다 구하는 거잖아. 그럼 fx의 관계식을 갖다 구해가지고 보통 함수의 값 하나를 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 유형인데, 지금처럼 함수값을 갖다 구하라가 아니고 f1의 최대값을 갖다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요놈 fx의 관계식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함수의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1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장 큰 놈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얘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일단은 자, 요 조건들 갖고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거 보자.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자, 일단 요 첫 번째 조건에서 요 1번 조건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보신 것처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극한값이 6이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1번 조건에서 본다면은, 얘만 놓고 본다면은 분모가 n 플러스 1차니까 분자도 n 플러스 1차인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에 따라서 요거 전체 관계식이 자, fx만 뽑는 게 아니고 이 식 전체가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야. fx가 n 플러스 1차가 아니고 이 식 전체가, 알겠니?
되겠지? 요 분모가 n 플러스 1차니까 분자 전체식이 n 플러스 1차야. 보면 걔 중에 fx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놈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우리가 n 플러스 1차 이해되는 거니까 요 뒤에 식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동차식이 됐으니까 이런 식이 될 테니까 그때 극한값은 최고차 계수의 비인데 이놈 계수가 1인 거니까 여기에 6이 이렇게 달려있는 놈이 바로 fx-4x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놈의 관계식의 정체가 돼. 그치? 그래서 1번을 놓고 뽑을 수 있는 건 요거였어. 자, 이번에는 2번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보니까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건데, 그치?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니까 극한값 4가 등장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x만 있는 게 아니고 xn제곱 이쁘고 깔끔하게 딱 인수꼴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f0은 0이야. 이렇게만 식을 작성해보면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뽑아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뽑기보다는 자, 2번 조건. 요 2번 조건에서는 우리가 x라는 새끼는 아무튼 이게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xn제곱 곱하기 다른 당식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 조건에서 이걸 뽑았어. 극한값 아직 사용을 안 했네. 자, 1번 조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아마 1번 조건을 사용하진 않을 텐데, 자, 우리가 이놈의 극한값 4라고 해서 이걸 넣어주면은 xn제곱이 약분돼가지고 요 관계식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서 그놈이 4다. 이거 한 번 더 이용이 가능한 상태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요놈을 놓고 우리가 자, 이제 fx의 관계식을 추정해 나갈 건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 지금 fx 위의 식이 fx가 아니고 fx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6x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이 되고 얘는 fx 꼴이니까 은근 헷갈린다 이거지. 은근 헷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씩 애는 자연스러우니까 하나씩 한번 넣어보자고. 하나씩 넣어보자고. 그치? 넣어보면서 한번 감을 잡자고. 얘를 보면서 바로 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자, 그래서 n이 뭐 헷갈리니까 1일 때 한번 본다면은 요 위의 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겠지. fx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제곱은 6x제곱 이런 식이 될 것이고, 그치? 여기다가 1을 넣어본다면은 fx는 x제곱 곱하기 gx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치? 되겠죠? 그럼 이걸 종합해가지고 fx의 관계식을 추정해 볼 텐데, 지금 요 놈을 넘겨줘야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얘랑 연산이 되네. 연산이 이렇게. 물론 이 뒤에 다항식이 또 남아있겠지만, 이 다항식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게 넘겨가지고 보면은 아마 fx는 3차 꼴이 된다는 건데, 그때 이 fx의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fx가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 만약에 상수 5 따위가 이렇게 존재하게 있다면은 얘를 넘겼을 때 fx는 얘 넘어오니까 4x 세제곱,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5 이런 꼴이 될 텐데 이 꼴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1제곱이었죠, 1제곱. 미안해. n에다 1 넣으면 여기다 1인데. 자, 이렇게 x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려면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은 인수분해가 x로 딱 묶일 턱이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그치?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몇 차식이 있어? 마지막으로 있는 거. 이게 2차니까 그 다음 몇 차식이 있을 수 있겠어? 1차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AX라 잡자고.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fx를 정리해 보니까 얘를 넘겨보니까 얘는 넘어오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얘는 더하기 ax 이런 꼴이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fx는 이게 되고, 자, 이제 a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x로 이렇게 묶어주니까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게 될 텐데, 이걸 여기다 올려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자, 여기도 1 넣어야 되는 거지. x 1제곱분의
6x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4라고 해서 이 약분돼 버리네? 그럼 0 넣어주니까 a 값은 뭐가 돼? 4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 구했어. n이 1일 때 fx의 관계식. a가 지금 4가 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 fx의 관계식 이렇게 구해놓은 거야. 되겠지? 그치? 뭐 별거 없네. 1 넣어보니까 뭐 별거 없이 그냥 조건 잘 따져서 그냥 구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울게. n이 2일 때도 가보려고 그래. n이 2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n이 2일 때도 한번 가보자. n이 2일 때도. 자, 그럼 n이 2일 때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자 넣어보면은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 2 들어가니까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넣어보면은 fx는 x제곱 곱하기 gx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n일 때를 한번 해서 이제 알겠지. 이제 이걸 넘겨서 fx의 관계식을 추정할 건데, 이때 이 fx는 x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와서 x제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3차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네. 자, x제곱판까지는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여기에 1차항이라든지 1차항이라든지 상수항은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게 남아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여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만 모르는 상태지. 그럼 이걸 넘겨서 이제 연산할 건데, 그럼 선생님 이걸 b로 잡을까요? 이렇게 넘겨서 연산할 텐데, 자, 그럼 넘겨보면은 fx는, 자, 여기 넘어와서 얘랑 연산되네? 10x 세제곱.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야, 어차피 지금 b를 모르나 b-3을 모르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별 곱하기 x제곱으로 이렇게 보고, 얘를 넘어와서 별 빼기 3 자체를 모르니까 별 빼기 3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b라고 이렇게 잡자고. b라고. 응? 이게 연산이 훨씬 더 이뻐 보이잖아. 그치? 되겠죠? 뭐 b 빼기 3으로 해도 되지만, 그치? 이게 연산이 좀 더 이뻐 보이니까.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추정하는 게 좀 더 깔끔하잖아. 그치? 어차피 우리는 fx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딱 x제곱으로 묶이는 이쁜 꼴이 된 거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x제곱 10x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걸 여기다 또 넣어야겠지. n이 2인 상태야.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데 x제곱분에, 자, x제곱 10x 플러스 b는 4. 약분되고 대입해 보니까 b는 4가 돼버리네. 그치? 자, 그래서 n이 우리가 2일 때도 구해봤어. 그 fx는 2일 때 여기다 4 넣어주니까 우리가 10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지. 되겠죠? 자, n이 2일 때도 구해봤어. 선생님 언제까지 이제 해야 됩니까? 일단 n이 3일 때로 가보자. 지금 왜냐면은 n이 2가 됐더니 여기 3차, n이 2 됐더니 여기가 2차가 됐잖아. 근데 여기 2차하고 3차가 있으니 얘네들과 이 계수들과 연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마도 선생님 볼 때는 3차가 되면은 n이 3이 되면은 이놈이 4차가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힘을 못 쓰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넘어왔을 때 모르는 개수가 있다면은 그럼 그냥 모르니까 아까 방금처럼 b-3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뭐 b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n이 3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 n이 3일 때도. n이 3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은 n이 3일 때도 한번 가보자. n이 3일 때도 가보니까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3 넣어주니까 6x 4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될 것이고, 요 두 번째 조건은 fx는 x 세제곱 곱하기 gx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놈이 x 세제곱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식은 어떻게 돼? 별 곱하기 x 세제곱만 남는 게 가능할 것이고, 마이너스 3x 제곱은 요 플러스 3x 제곱은 넘어와서 사라져야겠네. 그럼 플러스 3x 제곱이 기다리고 있어야겠네.
그치? 그럼 아무튼 이걸 넘겨가지고 우리가 fx를 갖다 fx를 추정해 보니까 fx라는 것은 최고참 계수는 6x 4제곱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가 넘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별 더하기 4. 네, 그거 어차피 모르는 하나 했으니까 cx 세제곱으로 보고 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되겠어? 그치? 되겠지? 되겠죠?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fx를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fx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 fx는 x 세제곱으로 묶어 보니까 6x 더하기 c 이게 된 것이고, 역시 얘 갖고 와서 여기다 3 넣어야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세제곱분에 우리가 넣어주니까 x 세제곱 6x 플러스 c 얘는 4가 된 것이고, 약분해 보니까 c는 역시 4가 되네. 따라서 n이 우리가 n이 3일 때 fx는 뭐가 되는 거지? 6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n이 우리가 4일 때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요놈들이 이 최고차 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그리고 얘 계수가 넘어와 봤지만 요 놈이 넘어와서 별과 연산돼서 별 플러스 4를 어차피 모르니까 c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럼 가만 보니까 이 계수 4는 더 이상 연산이 안 되고 있지. 이 계수 3도 더 이상 이 연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 있는 4와 3이 영향을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향을 안 줬으니까 혹시 3 이상일 때 이게 다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몽땅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3 이상인 경우를 보자. n이 3 이상인 경우. 자, n이 3 이상인 경우를 보니까 fx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6xm 플러스 1제곱인데, 자, 얘는 지금 몇 차? 4차 이상이 되는 거야. 4차 이상. 그치? 그리고 몰라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놈은 fx는 xn제곱 곱하기 gx 이런 꼴이 될 텐데, 이런 꼴이 될 텐데, 이게 넘어와 보면은 얘랑 연상이 돼, 안 돼? 안 되고, xn제곱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이게 다 넘어와서 연상이 됐을 때, 최고참 계수는 일단은 6xm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넘어와서 n제곱으로 묶이려면은 그 다음 우리가 차수 존재할 수 있는 항은 n제곱만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거 모르니까 c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고. 되겠어? 아까 n이 3일 때랑 똑같네. 그치? 똑같아. 그치? 그러면 이놈 갖고 와서 우리가 다시 넣어보면은 x가 0으로 갔을 때 xn제곱분에, 자, 요거 n제곱으로 묶을게. xn제곱으로 묶어보니까 6x 더하기 c 이게 될 것이고, 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약분해 보면은 c가 4가 되는 거네. 이렇게 해야겠구나. n이 3 이상일 때, 자, 요놈은 n 플러스 1제곱 이게 되는 것이고, 요놈은 n제곱. 그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지. 더 이상 이제 다른 형태의 관계식은 등장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fx의 종류를 3가지를 구해봤어.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야? 정작 구한 것은 f1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거였으니까 저기다 이제 1을 넣어봐야겠지. 자, 이 부분도 지울 거야. 그러면 지워보면 꽤 어렵죠?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 자, 보통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걸 기억이라고 그럴까? 자, 기억의 경우 F1 1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계수의 총합이니까 몇이 되니? 8, 11이 되나? 니은, 자, F1 1로 보니까 얘는 뭐가 되니? 14가 되는 거고, 디귿 F1 1로 보니까 뭐가 되지?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F1 값은 총 3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중 최대값은 14 이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치? 되겠죠. 자, 잘 모르겠으면 팔짱 끼고 멀뚱히 쳐다보지 말고 하나씩 해보는 게 좋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조건들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시작한 거 잊지 말고. 안 그러면 되게 꼬일 수 있어.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끌게.